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개인 파산 사건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의 종료 사유는 배당 실시 후의 파산 종결, 파산 선고 후에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20폐지, 그 다음에 동의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경우는 파산 종결, 20폐지, 동의폐지가 있습니다. 자, 배당 실시 후 파산 종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배당 실시가 뭐냐? 시기. 이제 채권 조사를 하죠. 채권 조사에 의하여 배당에 참여할 채권이 확정되고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면 파산관제인은 채권자에게 채권에게 따라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는 바, 배당은 그 시기에 따라 중간 배당, 최후 배당, 추가 배당으로 이루어집니다. 간이 파산에서는 이제 최후 배당 한 번만 하죠.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 수회의 중간 배당을 하게 되지만 개인 파산 관제인 사건은 일반적으로 환가 재산이 많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이 전부를 환가한 후에 최후 배당 1회만 실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추가 배당하는 경우는 있어도 최후 배당이 원칙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8월에 원래 이제 휴가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8월 10일 날 집회가 2개가 있고요. 3시, 4시, 3시 20분, 4시 반에 있고 사건이 벌써 한 34건이 있죠. 그 다음에 8월 8일 날 또 선고가 있고 몇 개 선고, 한 15건 선고하려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월 2일 날 또 배당 실시했고 내일은 또 채권 시부인하고 하여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가장 바쁩니다. 배당할 사건도 지금 워낙 많고 지금 이걸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관제인은 법원에 배당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예납금이 재단 편입을 합니다. 여러분들 채무자들이 처음에 내는 돈이 있죠. 30만 원, 50만 원. 그래서 파산 재단이 형성 안 돼 있으면 그 예납금을 원칙적으로 이제 관제인 보수를 주고 끝나죠. 근데 어떻게 한가를 해서 보험금을 한가를 해서 1,000만 원이 만들었다. 부동산을 팔아서 1,000만 원이 만들었다. 그럼 그 예납금도 일단 파산 재단에 편입을 합니다. 최후 배당 하기에 앞서 배당 허가를 받아 예납금이 재단 편입을 먼저 하죠. 그것을 예납금의 재단 편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가를 마치지 않는 재산 유무의 확인, 환가 불능 재산도 포기하고 이건 보고서 1회 보고서에 합니다. 그 다음에 미변제 재단 채권의 처리, 재단 채권을 다 조사하죠. 재단 채권 중에 대표적인 게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입니다. 오늘 이제 3억 3천짜리를 파산재단 채무자한테 전화하니까 세금 몇백만 원 밀려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지방세 결국 보니까 상속세가 1억 2천 밀려 있더라고요. 지금 경매에서 3억 3천 가져왔는데 그럼 1억 3천을 변제를 먼저 하고 나머지 2억을 이제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 상속세가 자기 지분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지분까지 내주면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무서에 알아봐야 됩니다. 보수 결정 등의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다 개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판사님이 법원에서 서울해생법원에서는 딱 한 번에 처리하죠. 일단 보수 결정을 소명해서 보수 결정을 받으면 예납금의 재단 편입, 그 다음에 재단 채권 변제 허가 신청 같이 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수가 결정되고 재단 채권을 싹 변제한 다음에 최후 배당 허가 신청을 하죠. 최후 배당은 그야말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로 한 2달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최후 배당 허가 신청이죠. 배당을 하기에 앞서 법원의 허가를 봐야 됩니다.
허가 신청서에는 배당 가능한 금액, 배당에 참여시킬 파산 채권의 액, 채권 시부인에서 이제 인정된 액이죠. 일단 배당 가능한 금액은 반제인 보수하고 재단 채권 다 빼고, 만약에 1억을 환가했는데 반제인 보수하고 국세, 지방세 다 내고 한 7천만 원이다. 그럼 그게 배당 가능한 금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에 참여시킬 채권액의 액, 파산 채권액 보니까 뭐 5채권자가 5억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우선 채권자, 일반 채권자의 구별. 이건 별로 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예상 배당률. 예상 배당률은 환가 금액에서 채권 금액을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예상 배당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는데 1억 곱하기 10억이에요. 그럼 10분의 1 곱하기 100 하면은 10%가 되겠죠. 그렇죠? 1억 나누기 10억 곱하기 100. 이러면은 이 배당률이 10%가 됩니다. 1억으로 이제 10억을 1억 채권자들 나눠주죠. 그럼 딱 10%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절차의 신속 진행을 위해 파산관제인으로 하여금 배당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쵸? 최후배당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재단 채권 승인 허가 신청, 재단 채권 변제를 위한 임치금 반환 허가 신청, 배당 재원 산정을 위한 수지 계산 내역, 최후배당표, 최후배당 희망 일정과 기일 지정 신청 등 함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달 정도 내에 이제 다 끝나게 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최후배당 제외기간 결정 신청서, 배당 공고 촉탁 일에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절차에 딱 해서 한꺼번에 그냥 일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움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표를 제출하고 검토하고 배당 공고를 하죠. 파산관제는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해관계라는 배당표를 확인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파산관제인이 배당허가 신청서에 배당표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배당표. 법원은 제출된 배당표를 검토한 후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파산관제인에게 보완을 지시하죠. 주요 검토 대상은 배당에 참여시킬 채권,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배당할 수 있는 금액 등입니다. 배당에 참가시킬 파산채권 중 정지조건부 채권, 장래의 채권으로서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않은 채권 및 별채권부 채권으로 목적물을 처분한 후에 발생한 부족액을 배당 제외기간 내에 증명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에서 제외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4억 3천 정도가 이제 장래의 채권인데 거기서 배당 제외 기간 내에 입증을 못했어요. 그래서 4억 얼마를 빼고 나머지 1,000몇만 원 빼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수정을 합니다. 해제 조건부 채권은 제외 기간 내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 무조건의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죠. 파산관제인은 완전한 배당표가 작성된다면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실제 배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딴 거 없습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이게 11개의 절차로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곡간품 보관 신청을 합니다. 화해 계약을 하고, 만약에 이제 채무자를 조사하다가 뭐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보험이 있는데 화해 계약을 체결하죠. 1,000만 원을 편입하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걸 또 혹은 임의 한가를 하죠. 아니면 이제 오늘 제가 경매 배당금을 주의 승계해서 뭐 3억 3천 편입합니다. 혹은 이제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돈을 수령을 해요. 그래서 파산재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파산자 통장을 개설하여 곡가품 보관 신청을 합니다. 판사가 곡가품 보관 결정을 하죠. 그래서 보관 결정을 하면 서울 의뢰서를 보냅니다.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통장 개설하는데 한 10가지 정도 씁니다. 뭐 요즘은 아예 뭐 가상자산 뭐 이런 것도 다 물어보더라고요. 도장 찍고, 인감도장 찍고, 그 다음에 주소 쓰고, 그래서 이제 통장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단 채권을 신고를 받죠. 재단 채권을 조사하는 거죠. 채무자한테 세무서 가보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가보고, 4대 보험공단 가봐라. 그래서 밀린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요를 다 신고를 받습니다.
다음에 이제 화해계약 및 허가 신청을 하죠. 바로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한가를 하게 됐다. 화해를 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건 매매계약, 공매 절차로 인한 매각이나 수익매각을 좀 판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신고를 안내를 하죠. 법원에서 채권 신고 기간 결정이 나오면 실무관에게 이 메일로 발송해서 실무관은 이제 채권 신고 안내문을 채권자들한테 쭉 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부인을 하죠. 일주일 전에 시부인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저도 이제 내일까지니까 8월 4일쯤에 시부인 4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조사기 일주일 전에 시부인표를 작성합니다. 부인할 거, 부인하면 이제 이의통지서를 하죠. 여기까지 완성하면 관제인 보수 신청을 합니다. 보수 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내가 이 보수, 환가, 파산 관제 재단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뭐 소송을 했다든지 아니면 경매법원에 가서 배당금 교부 신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탁금 출금 청구를 했다든지 뭐 당사자의 어떤 화해 계약을 해서 편입했다든지 땅을 팔았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업무 노력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예납금 편입 재단 편입 신청을 합니다. 예납금 재단 편입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최초에 채무자들이 내는 돈을 이제 재단 편입해서 결정이 나오면 법원에서는 이제 관지인한테 그 예납금을 파산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죠. 그래서 6-1, 6-2는 재단 채권만 변제할 때는 돈을 1,000만 원 한가했는데 이 사람이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재단 채권만 승인 신청해서 재단 채권 변제 후 폐지합니다. 그 재단 채권줄 중에서도 만약에 안분할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안분하죠. 이때는 채권자 배당 절차는 없고 그대로 폐지가 됩니다. 6-1. 이런 사건도 10건 중에 두세 건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2는 배당 허가 관련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무 배당 허가 신청을 하고 채권자 배당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배당표를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채무 배당 제외 기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표도 그 파산회생 공고 사이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임치금 반환 및 계좌 해지 허가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임치금 반환이라는 거는 그 파산 재단 통장에 있는 임치금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기 위해서는 바로 계좌 해지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액을 통지를 하죠.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을 뭐 팩스로 통보해 주기도 하고 보통 이제 저는 팩스로 나눠주고요. 일부 관제인들은 문서로 이제 송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배당액을 다 통지를 해줘야 돼요. 채권자가 10명이면 전화번호, 팩스, 담당자 해서 이게 가장 아마 힘들 겁니다. 배당액을 통지해 주죠. 그래서 이제 배당액을 팩스로 통지해 주면 그 영수증을 미리 다 받습니다. 당신들은 27만 2천 원을 받습니다. 여기는 34만 6,750원을 받습니다. 영수증을 다 받아요, 미리. 이제 한 2주, 일주일 후에 실제 배당 실시합니다. 법원에다가 이제 법원에 가서 관제인이 송금 요청서를 써서 각 계좌 번호를 다 이제 적어서 이제 그걸 이제 타이핑을 치죠. 배당을 실시합니다. 오늘도 배당 실시 4건을 했습니다. 한 1시간, 한 3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 직원이 일일이 다 타이핑을 쳐갖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수증을 와서 다 붙이죠. A4지에 붙여갖고, 이제 법원에다가 어떻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라고 이제 계산보고를 합니다. 바로. 계산보고하고, 첨부 서류로 다 그 영수증하고, 계지, 이런 걸 다 계산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액을 기재를 합니다. 배당 결과를 입력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법원 사이트, 전자소송을 합니다, 요즘은. 예전에 이제 종이로 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후, 마지막으로 이제 옛날에 이걸 종이로 작성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 사이트에 가서 폐지 보고서, 종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 이렇게 10가지 절차를 이렇게 이제 늘 일어나는 절차.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쭉 있죠.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고가분보가 신청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채무자 누구누구의 고가분보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이걸만 알면은 배당 절차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이제 주로 그 직원을 시키죠. 숙련된 직원을 시키는데,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직접 해서 이제 뭐 통장도 만들어 보고, 배당 결과도 기재해 보고, 지금 이제 내일 다음 주 8월 8일 날엔 파산 선고. 여기 이제 선고도 이제 준비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게 있습니다. 여기 배당 관련 서류, 매각 공고 신청. 파산관제인은 완전한 배당표가 작성되면 배당에 참여 시 채권의 총액 및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합니다. 실제 이제 공고는 실무관이 하죠.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파산관제 신청을 받아 법원이 촉탁, 그쵸? 법원이 촉탁하는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공고 사이트에 가면 아주 이게 지겹게 나오죠. 통상 배당 허가 신청서에 배당 공고 촉탁이라도 함께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후 배당의 제외기간 결정. 이게 2주입니다. 2주 이상 30일 이내. 보통 2주입니다. 배당 공고 게재 보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최후 배당의 제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최후 배당의 제외 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를 정하는데 보통 2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당표 경정도 가끔 해요. 배당표 경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조건부 최후 배당 제외 기간 결정까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채권은 제외해야 되니까 다른 채권자들이 이제 금액이 올라가죠. 경정을 해야 되죠. 엑셀로 새로 짜서 이제 오류를 시정을 하죠. 파산관제는 배당 공고일부터 배당표에 대한 이익기간 만료시까지 기간에 배당표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 또는 파산채권자에 신청해야 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죠. 경정 사유는 뭐 5기 5산 파산채권자표를 경쟁하는 사유가 재단 제외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때 아니면 최후 배당 제외 기간 전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권리 행사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배당 제외 기간 내 채권 조사에 있어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신청하거나 소송 제기를 해서 증명한 경우 채권액을 소명한 경우 별채권자가 배당 제외 기간에 파산관제의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부족액을 증명한 때 그럴 때는 이제 경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인정된 때, 그쵸. 이제 서로 채권자가 보니까,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자기가. 그때 이제 이의가 인정되면 관제인은 배당표를 경정하죠. 경정한 배당표는 이거 경정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모든 걸. 이해관계를 열람해야 파산관 이를 다시 법원에 제출합니다. 배당표를 경정한 결과, 바꾼 결과 이미 공고한 배당에 참여시킬 채권의 총액 또는 배당할 수 있는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공고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법은 파산관제의 배당 공고 후 최후 배당 제외 기간 내 배당표를 경정할 사유가 생기거나 배당액 통지 발송 전에 추가 배당 재원이 생김으로써 배당표를 경정하는 경우 배당액 공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 배당 재원이 생김으로써 배당표를 경정한 경우 늘어나는 거죠. 배당액 공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제 590조 단서입니다. 유리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신청. 파산채권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해 최후 배당 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의 신청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재단 채권자나 채무자에게는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봤더니 안 받아갈 놈이 받아가니까 기분 나빠. 안 돼요.
파산 채권자는 예컨대 자신이 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 신고를 했는데 배당표에 빠진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그건 이제 어느 순간에 보조인이든 관제인이 실수해갖고 배당표에 반영을 안 한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든지 배당할 수 없는 다른 채권이 기재가 있다든지 배당표에 건강보험공단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렇죠? 그건 재단 채권이잖아요. 배당표에는 나올 수가 없죠. 배당표는 반드시 파산 채권자만 들어갑니다. 채권액 또는 순위에 오류가 있다는 게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채권자가 채후 배당 제외 기간 경과 후 배당에 참가에 필요한 증명 또는 소명을 하였다는 주장, 채권 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이 배당 참가에 대한 이의 주장 등은 이의 신청이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미 채권 조사에서 확정됐는데 저 사람을 왜 배당을 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미 파산 채권 시부인에서 확정이 됐죠. 그렇죠? 이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법원은 구술 변론에 의하거나 의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고 서면 또는 구도로 당사자를 신문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신청 재판 한 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 이 신청에 있으면 법원은 파산권자에게 배당 절차를 중지하도록 지시한다. 그렇죠. 중지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이 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이 이의가 있는 때는 파산권자에게 배당표의 경정을 면하는 결정을 한다. 이 경정 결정서는 송달을 요하지 않고 이해관계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비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경정 결정서를 비치했음을 통지 또는 공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정 결정에 대한 파산 관제인 또는 경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파산 채권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결정 정서는 비치한 날로부터 기간은 일주일간입니다. 이의가 없는 때는 기각 결정을 하고 직권으로 이의 신청을 한 채권자 그 상대방의 파산에 송달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인만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 기간은 결정 송달이 다음 달 1주간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서 그 결정이 확정된 후 배당 절차를 진행하도록 파산관제인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의 결정 및 통지. 파산관제인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는 이의 신청 경과 후 지체 없이 이의가 있는 경우는 그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후 각 채권자에 대해 배당의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는 주로 우편으로 통지하는 스타일의 관제인이 있고요. 저는 이제 팩스로 하고 있습니다. 팩스로, 예를 들어서 팩스가 좋은 게 10명이 딱 있다 그러면 팩스를 10개를 넣고 딱 누르면 10명한테 쭉 가죠. 그리고 이제 오류가 있으면 전송 리포트가 되죠. 좋은 팩스는. 그 복사기는. 그럼 이제 쫙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만약에 신한카드다. 우리가 홍길동이나 채권자한테 30만 5천 원을 받는구나. 거기에 이제 영수증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자기네가 다 타이핑해갖고 해서 이제 거기서 그 회사 인감도장 이걸 찍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갖고 관제인 사무실에다가 이제 원본으로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배당액 통지하고 일주일 후에 그 배당 영수증이 오면은 실제 이제 배당을 하죠. 실시하죠. 뒤에 나오죠. 법에는 채무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액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배당률과 배당액을 함께 통지하고 있습니다. 배당률 3%, 4%. 배당액이 통지에 대해 배당이 확정되고 변경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통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 통지 한번 하면은 구체적 배당 청구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32만 5천 원 할 거를 30만 그러면 안 돼요. 배당액 통지를 발송한 후 체납세금이 교부 청구 등에 의해 재단 채권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이미 통지한 배당 금액에서 재단 채권을 변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배당액을 통지하기 전에 그러니까 재단 채권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참 관제인이 진퇴양난이죠. 배당을 통지했는데 덥석 세금이 발견됐어요. 미치는 거죠. 안 됩니다. 배당 한번 통지하면은 고정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채무 배당 하기 전에 관제인 보수 받기 전에 재단 채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사자를 쪼든 공문을 보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파산관제인은 샅샅이 훑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임치금 반환 허가를 합니다. 파산관제는 배당 실수이라 배당금을 저은인 조은행 법조타운 지점에 있죠. 임치금 보관장소 인출해야 하죠. 그래서 이제 돈 달라고 계좌를 전액 해지합니다. 그래서 돈이 1250만 원 있다. 그러면 이제 배당 실시 전에 미리 법원에 임치금이 반환 허가를 신청한 동시에 임치금 계좌 해지 신청을 합니다. 동시에 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의 실시와 공탁, 배당금이 지급, 배당금 채무는 추심 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파산 채권자 관제인 사무소에 와서 배당금을 수령해야 되는데 번잡스럽죠. 배당일 당일이 사무의 번잡, 사무소에 찾아오는 불편 등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처리해 줍니다. 그 밖에 파산관제인과 파산채권자 사이 별도의 변제 방법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채무자는 자기 지금 압류 추심돼서 돈이 통장에 없습니다. 현금으로 주십시오 하면 현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부탁에 의해서. 이것도 허용된다. 명수증 같은 건 이제 인감 첨부해서 주죠. 파산관제인 요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제인에게 송금받을 계좌의 지정 및 통지를 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관제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배당금이 지급을 구하지 않더라도 추심채무 이행에 협력을 당한 거죠. 이제 통장에 돈을 쏴줍니다. 파산관제인이 지정 통보한 계좌에 배당금 언급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송금해야 하고 단지 배당금을 수령할 것을 통보한 것만으로 적법한 이행이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깔끔하게 통장에 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받는 경우가 있죠. 채권자 신고했는데 15,000원 받으러 오래. 열받죠. 그래서 진짜 안 받는 경우 공탁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든지 배당 통지서가 이상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경우에는 전화번호 다시 확인해야 돼요. 수령을 기대할 수 없으면 배당금을 공탁해야 됩니다. 배당금 지급 의무는 추심 채무이므로 공탁 장소는 파산관제인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이 공탁소가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서울중앙법원이 되겠죠. 공탁한 적도 가끔 있습니다. 공탁한 적도. 배당 통지 후에 채권자가 연대보증유부터 채권 전액을 대의변제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채권이 명의변경 절차에 준하여 배당금 청구권의 지위승계 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대의변제자에게 배당합니다. 그렇죠? 대의변제자에게.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의변제계에 상당한 배당액을 또 공탁해버립니다. 그래서 최후배당의 절차가 이렇게 세세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한 3단계로 이제 묶어서 퉁퉁퉁퉁 처리합니다. 예납금이 처리, 예납금이 재단 편입 신청, 예납금이 재단 편입 신청 허가를 해주고 이제 파산관제인 보수 산정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관제인이 파산관제인 채유보수 결정을 판사가 해줍니다. 보수표를 첨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채유배당 허가 신청을 하고 재단 채권 승인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서 수집해서 잔고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법원은 채유배당 허가 결정을 하고 재단 채권 승인 허가 결정을 합니다. 감사위원이 있어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배당표를 작성하고서 제출하죠. 법원은 배당표를 검토합니다. 판사는. 그다음에 미약정 채권, 별채권으로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증명이 없는 채권이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채권이 그대로 퉁으로 들어갔다. 근저당권이 진행돼서 얼마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 변제받을 수 없으면 그게 4억 원이 전체적으로 파산 채권이 되는 게 많은데 저당권에서 만약에 2억을 변제를 받았다. 그러면 2억으로 나중에 축소해야 돼, 변경해야 되죠. 그거를 채후배당 제외기간 결정 전까지 근저당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입증 못하면 그냥 배당 못 받는 거죠.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공고촉탁 의뢰를 하죠. 공고촉탁은 법원에서 한다. 배당표 제출과 동시에 합니다. 지금은. 배당 공고 이거 한꺼번에 해요. 여기까지 이거 한꺼번에 하죠. 요건 따로 하고요. 채후배당 허가 신청부터 여기까지 배당 공고 이거 통으로 합니다. 한꺼번에 그냥 쭉 하죠. 한꺼번에 합니다. 그죠? 요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배당표 경정하고 제외기간 만료하고 이때 이제 기간을 다 정하죠.
만료. 그 다음에 이제 배당 통지를 합니다. 배당 통지를 하고 임치금 출금 및 계좌 해지 허가 신청을 하죠. 임치금 출금 및 계좌 해지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실시를 하죠. 배당금 지급하고 배당액을 이제 안 받으면 공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실시 계산 보고서라 그러죠. 배당 실시 보고서 작성 제출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계산 보고서라고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그 다음에 배당액을 기입하죠. 기재, 배당액 기재합니다. 임무 종류에 따른 계산 보고서, 그쵸? 이거죠, 이거. 배당 실시 보고서를 별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산 보고를 하는 건데, 예. 계산 보고는 채권자 집회, 파산 종결 결정을 공고합니다. 이런 플로우를 합니다. 이런 플로우로. 아까 제가 1번부터 10번 보여줬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 관한 절차제에 있어서의 어떤 저겁니다. 배당 실시 보고서. 배당을 종료한 때 파상은 신속하게 배당 실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배당금 영수증 또는 송금일의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렇죠? 영수증 A4지에다가 잔뜩 붙이죠. 많으면 한 5장, 6장 됩니다. 오늘 한 건 이제 내일 제가 요 실시 보고서를 제출하죠. 그다음에 계산 보고 집회와 파산 종결. 파산관장이 통상 최후 배당 허가 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임무 종료에 의한 계산 보고 집회 소집 신청을 하고 법원은 이 파산관 지정에 따라 직권으로 채권자 집회 기일을 결정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하면서 기일을 통지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파산 사건에서 파산 선고 시 1회 채권자 집회 기일과 파산관장의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 보고 기일을 같은 날로 정하고 있는 바 채권자 집회가 속행되는 사건은 병합된 다른 기일도 계속 속행 또는 연기되는 것을 보고 별도로 계산 보고 집회 소집 결정을 하지 않는 실물에도 있습니다. 서울해생법원에서는 현재 면책신문기일을 지정하는 대신에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한을 지정하면서 의견 청취기일을 파산 종결에 대한 집회 또는 20회지에 대한 채권자 집회가 같은 날로 지정한 후 양자를 병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달하고요. 파산관제는 이해관계의 열람을 보기하여 수지 계산 보고서, 계산 보고서를 집회기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합니다. 계산 보고서죠. 수지 계산 보고서. 파산관제는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에게 수지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며 실제는 설명을 안 하죠. 실제 이거 관심도 없죠.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 보고 내용을 이의할 기회를 줍니다. 계산에 대한 채권자 이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증인 또는 이의는 기일에서 구두로 진술해야 됩니다. 출석 안 하니까 구두로 서면으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구두로 와서 진술해야 돼. 구두로. 말로. 구두변론주의죠. 이게 참. 채무자 파산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계산 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설사 그게 잘못돼도 파산관제인은 손해배상에서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옛날에도 한번 방송했지만 파산관제인이 이 계산보고 집회, 1회 집회에 나오지가 않으면 중간에 무슨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려서 그럼 이 사람들 끝나지가 않고 연기돼야 됩니다.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가 종결되는데 법원은 파산 종결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종결 결정, 돈을 나눠주고 끝내는 건 종결이라고 그랬죠.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 우체국에 대한 배달 촉탁에 남아있는 게 이를 취소해야죠. 파산 종결 결정에 대한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파산관진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파산 채권자가 있다라도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이죠. 이런 거예요. 파산관제인이 배당을 잘못해서 이 사람한테 3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누락시켜서 3천만 원을 안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권자는 관제인한테 3천만 원 민사소송 걸면 관제인이 잘못됐다. 만약에 배당 절차에서 실수를 했다. 그럼 물어줘야 됩니다. 선관주임상. 실무상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산 종결 배당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제가 이제 거의 한 20년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서류를 딱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배당 관제인 보수 신청을 이렇게 합니다. 옛날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 하니까.
보수결정 신청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임의한가금 1,000만원. 이렇게 업무 내역. 배우 부친이 사망해서 사망 당시 뭘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근데 이걸 소송하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1,000만원으로 이제 파산재산에 편입했다. 이제 한가 업무 내역. 상속 협의부 날, 이제 화해한 내용을 여기다 쓰는 거죠.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채무자 통장,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이제 판사님 이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 신청을 합니다. 채무자 누구누구의 파산관제인 변호사 홍역배사무소 보수결정의 소명자료적 예납금 재단 편입 신청. 이게 결정을 딱 하면은 법원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원래 냈던 돈이 파산 1,000만원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다 세분화해갖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관세인 보수 신청 아까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단 채권만 배당하는 경우 이제 좀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최근이고요. 채무자 누구의 파산관제인 변호사 홍역배 사무소 아까 얘기했죠. 재단 채권 승인 허가 신청, 임치금 반환 허가 신청, 계좌 해지 허가 신청, 폐지 보고 집회 지정 신청. 이걸 다 옛날에는 이게 법인 다 따로따로 신청했어야 돼.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판사님이 고안을 한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하자. 하나, 둘, 셋, 네 가지 절차를 한 번에 때려서 하는 겁니다. 보수결정임 받은 건데 여기다가 200만 원, 지방세 1288만 원, 건강보험료 미납보험료 941만 원. 이렇게 총 합쳐서 2430만 원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243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총 수입액, 파산재단의 한가 800입니다. 법원 예납금 30, 그 밖에 재단채권 630, 관제인 보수 200. 그래서 830 나눠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한 번에 하죠. 재단채권 승인, 재단채권 변제는 임치금 반환 허가, 계좌 해지를 허가합니다. 판사가 이제 허가하는 거죠. 한 번에 허가합니다. 판사님도. 그 다음에 이제 최후 배당 허가. 이거는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이건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잘 보세요. 재단채권 승인을 받죠. 재단채권. 관제인 보수가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임치금 반환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 배당 허가 신청을 합니다. 배당 공고도 신청합니다. 배당 제외기간 결정도 신청합니다. 계산보고 집회시정 신청을 합니다. 한꺼번에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한꺼번에 때려서 하는 겁니다. 보수 200, 610만 원. 그렇죠? 최후 보수 결정. 판사가 미리 보수 결정을 해줬죠. 61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지원에 대한 수지 계산. 파산재단 한가 5,100만 원 한가인 거예요. 법원 예납금 70만 원. 예상 이자 쓰고요. 절차 비용. 제로, 관제인 보수 610만 원. 여기서는 다른 재단 채권 없어요. 그래서 합계, 파산, 5,100에서 관제인 보수 딱 빼면은 약 4,500만 원. 그죠? 4,561만 원을 채권자한테 나눠주는 거죠. 채권, 아까 얘기했죠.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 총 7개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액, 채권 시부인에서 이제 한 걸 그대로 이제 갖다가 여기다가 엑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률은 요 4,500에서 나누기 요 1억 8,600 을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 24%가 나옵니다. 24.4 산수죠. 이제 얼마를 지급해야 되나 이거 쫙 나오죠. 이거는 이제 엑셀로 돼 있어요. 이거는 엑셀로 돼 있어서 거기다가 그대로 갖다 입히면 자동 계산됩니다. 채권자의 주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최후 배당 희망 일정 기지정 신청을 합니다. 이게 2달이라 그랬어요.
제휴배당 허가 8월 19일 날 하고 요건 일주일 간격. 그 다음에 요때부터 배당기간 종료까지는 2주 간격. 요건 다시 1주. 요건 하루. 여기는 다시 또 2주. 그쵸? 이렇게 해서 총 하면은 요게 딱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2달. 최소한. 그래서 이거 판사가 한꺼번에 허가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임치금 반환 계좌 해지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배당액 통지를 합니다. 배당액 통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배당액 통지는 이게 이제 딱 해서 언제까지 보내달라. 이제 세 군데가 있죠. 일반 채권 해서 배당금 수령 일시 언제까지 주의할 점, 채권 수령 영수증, 그쵸? 이런 식으로 제휴 배당의 결정 및 통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배당액 통지.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실시를 하죠. 배당 실시. 이런 식으로 임무적 때는 계산 보고만 해요. 계산 보고. 배당 실시 보고서는 따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네요. 이게 이 자체가 이제 배당 실시 보고죠. 배당 실시 보고, 통장 해지 보고,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 보고. 이 세 개도 보고도 같이 합니다. 묶어서. 이런 식으로. 제휴배당표 쓰고,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 보고, 그렇죠? 배당 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배당금 지급했습니다. 계산 보고, 어떻게 했냐. 파산에 얼마 한가해서 법원 예납금 얼마고, 관제인 보수로 얼마죠.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얼마 합니다. 계산 보고 하는 거죠. 이겁니다. 딱. 통장 해지 보고. 잔액은 제로다. 그쵸? 통장을 해지했더니 제로입니다. 여기다 이제 통장 사본 해주고 이자 계산서 이거 항상 주는 거죠. 이거는 채권 수령 영수증 그래서 6통. 이건 이제 내일 오늘 한 거 다 이런 식으로 내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에 기재합니다. 전자수송 사이트에 가서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재합니다. 배당에 기재 이런 식으로 엑셀 이게 지금 엑셀로 돼 있어요. 기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보고하고 끝.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까 그 나온 거, 그렇죠? 여기 나왔죠. 표 이게 이제 한 서너 구찌로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한번 해보면, 뭐,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이제 뭔가 변경이 되거나 통보를 안 했을 때 좀 힘들지, 전체적으로 뭐, 할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을 실시해보면, 뭐, 한 달에 많으면 서너 건, 많으면 10건도 하죠. 늘 해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 다음 시간에 이제 20페이지하고 동의 폐지 하면 이제 파산 종결은 다 끝납니다. 아까 요거 했죠. 서울해상법원에서는 개인 파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절차의 신속 진행을 위해 제휴배당 허가 신청서에 배당표 제출, 배당 공고 촉탁일에 제휴배당 제휴의 결정 신청을 함께 하고 있었죠. 아까 보여줬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묶어서 한꺼번에 편하게, 그죠? 다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20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네. 한 40분 했네요, 그쵸? 쭉 이것저것 실제 이제 그 서류를 보여주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